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충격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는 같은 피해를 당하실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대 할머니로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둘째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치밀한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위험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두 아들 모두 결혼까지 시켜드릴 수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회계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간호사로 일하는 차분하고 성실한 여성이었고 둘째 며느리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특히 저에게 각별히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를 정말 친딸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둘째 며느리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갑자기 제 건강을 과도하게 걱정하며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관리하던 통장과 인감을 혹시 분실될까 바라며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며느리의 배려심이라고 생각했죠. 세 번째로 갑자기 첫째 아들 가족과의 만남을 꺼리며 형님네는 너무 바쁘시니까 자주 만나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제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며 어머님 이상한 전화나 문자 오면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효심 깊은 며느리가 저를 보호해주려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는 곳 중에 정말 좋은 실버케어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을 한 달간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같이 가보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건강도 체크받고 좋은 프로그램도 경험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제안에 감동받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KTX를 타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옆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할머니, 방금 전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며느리분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네, 저희 둘째 며느리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작은 쪽지를 건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거 꼭 읽어보시고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는 현직 형사입니다. 방금 전 화장실 앞에서 며느리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할머니를 불법 요양시설에 감금하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 이제 곧 도착해. 할머니 일단 시설에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 찍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뒤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즉시 다음 역에서 하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 급히 짐을 챙겨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얼마 후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너 나를 그 시설에 감금하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잖아. 나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이야. 그러자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약 1년 전부터 한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남성이 바로 둘째 아들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둘째 아들이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올 때마다 며느리는 그 남성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둘째 며느리는 저를 요양시설에 보낸 후 제가 사고사를 당하도록 꾸미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불법 요양시설은 실제로 노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사기를 벌이는 조직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둘째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무려 3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해놨고 저를 수익자로 둔 후 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그 돈을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둘째 아들마저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어머니 일 끝나면 남편도 처리해야 해. 그래야 완전히 깨끗해지지. 보험금까지 합치면 5억은 될 거야. 둘째 아들의 커피에 조금씩 독을 타서 서서히 약화시킨 후 마지막에는 자동차 사고를 가장해 살해할 계획까지 세워놨던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 집안 전체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제거한 후에는 첫째 아들 가족도 교통사고를 가장해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속 재산이 둘째 아들에게 가고 둘째 아들마저 제거하면 며느리인 자신이 모든 재산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경찰 조사 결과 둘째 며느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이름은 가명이었고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을 상대로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다가 발각되어 도망친 전과자였습니다. 그 노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할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둘째 며느리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불륜 상대인 남성은 조폭 출신으로 이런 가족 사기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갈취해왔던 것이죠. 또한 그 불법 요양시설 운영진들도 모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5명의 노인이 이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피해 규모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중 가장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체포되기 직전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검사 결과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이미 아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경찰의 빠른 조치로 둘째 아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습니다. 법정에서 둘째 며느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얼마 못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 돈으로 젊은 저희가 더 의미 있게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원래 치매 기운이 있었어요. 제가 안 했어도 어차피 요양원에 가셨을 거예요. 남편도 저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정리된 거죠. 이런 말을 법정에서 버젓이 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제가 15년간 친딸처럼 여겼던 사람이 과연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타겟이었다니. 만약 그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첫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저희 아이들까지 해치려 했다니까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둘째 아들은 병상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15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과 가족 모두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둘째 며느리의 이전 피해자들이 증언을 위해 나왔습니다. 75세 박모 씨, 그 여자 때문에 제가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다 잃었어요. 지금도 남의 집 쪽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어요. 68세 김모 씨, 저는 그 여자가 탄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나니 병원이었고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조직의 피해자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사례 1. 경기도의 한 80대 할머니는 이 조직에 의해 요양시설에 감금당한 지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피해 사례 2. 부산의 한 70대 할아버지는 며느리라고 소개된 여성에 의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산속의 불법 시설에 버려져 있다가 3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피해 사례 3. 대구의 한 75세 할머니는 사위라고 소개된 남성에 의해 집에 감금당한 채 매일 폭행을 당하며 재산 이전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첫째 며느리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둘째 아들도 아내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저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둘째 아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그 조직은 단순한 사기가 아닌 연쇄살인 미수, 조직적 사기, 보험 사기 등 총 12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둘째 며느리 무기징역, 불륜 상대 조폭 출신 남성 징역 25년, 요양시설 운영진 5명 각각 징역 10에서 15년, 기타 공범 8명 각각 징역 5에서 10년. 하지만 이미 숨진 15명의 피해자들은 돌아올 수 없었고 우리 가족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의식을 회복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엄마한테 너무 잘하기 시작하고 제게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시설 알아보자고 계속 말했거든요. 그리고 제 보험을 갑자기 늘리자고 하고 유언장도 써두는 게 좋겠다고 자꾸 말했어요. 그때는 아내가 미래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 몇 달간 제가 자주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는데 아내가 만든 커피를 마신 후에 특히 심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둘째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그 불법 요양시설의 실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하실에는 노인들을 감금하는 좁은 방들이 10여 개나 있었고 각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감시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하루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했다고 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처리 명단이었습니다. 1단계 재산 이전, 2단계 유언장 작성 강요 3주차, 3단계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고사 실행 4주차, 4단계 시신 처리 산속 매장. 제가 만약 그곳에 끌려갔다면 한 달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김 씨 가족의 증언. 저희 아버지는 그 시설에서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시신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부검을 의뢰했더니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3억 원은 모두 사라진 후였어요. 이 씨 가족의 증언.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 2주 만에 구출되었지만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정신적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악몽 때문에 계속 우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넘겼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둘째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시어머니, 저는 감옥에 가도 제 동료들은 밖에 있어요.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첫째 아들 가족도 손주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요. 경찰은 즉시 저희 가족에게 신변 보호를 제공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70대 부부가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견되었어요. 그들의 손자라고 나타난 남성이 실제로는 이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국제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직의 피해를 당한 노인이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저를 구해주신 그 형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 사실 그날 제가 KTX를 탄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고 할머니가 다음 타겟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었거든요. 원래는 더 일찍 개입하려 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며느리가 계획보다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급하게 그렇게 알려드린 것이었어요. 그 형사님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어요. 엄마,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엄마가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욱 아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공포가 떠올라 잠을 못 잘 때가 있지만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8세 정모 할머니는 사위라고 소개된 남성에 의해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매일 안부 전화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머님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죠? 좋은 곳 알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웃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이 조직의 일원이었다더군요.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전문가들은 이런 조직적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노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매우 치밀한 범죄 조직이에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건강에 대한 불안 등을 악용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전문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이런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1. 갑작스러운 과도한 관심과 걱정. 2.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 3.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 차단 시도. 4.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도록 유도.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사기 전문 수사관과 상담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대부분 신뢰관계를 이용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를 가장한 경우가 가장 위험하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재산 관련 문제는 반드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상의하시고 급하다고 재촉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는 같은 피해를 당하실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효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어르신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갑작스럽게 건강을 과도하게 걱정하며 시설 입소를 권유하는 경우. 2. 통장, 인감, 부동산 서류 등을 보관하겠다고 하는 경우. 3.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경우. 4. 중요한 결정을 급하게 내리도록 재촉하는 경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 그리고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신 그 형사님처럼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